근데 영포티만큼이나 이 G세대도 굉장히 좀 미움을 많이 받고 있는 세대인 것 같거든요.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땐 이거인 거야.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일반인들이 모여서 막 목소리를 내는 곳이 커뮤니티인데 거기에 주된 이용자층이 20, 30대잖아. 아래 욕하고 위에 욕하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봤을 때는. 맞네.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 근데 MZ세대 우리를 MZ세대라고 볼 수 있잖아. 그렇지. MZ세대에 대한 우리 사실 뭐 밀레니얼이죠. 그치고 MZ세대 묶으면 MZ세대에 대한 그것도 많지 않아? 혐오도? 밀레니얼에 대한 혐오 들어본 적 있어요? 밀레니얼에 대한 혐오? 밀레니얼에 대한 혐오는 못 들어봤어. 나도 못 들어봤어. 왜 그런지 알아? 내 주칙이야. 내 주칙이야. 우리 빼고 다 병신인 거야, 위아래로. 온라인에서는 볼 일이 없었구나. 영포티 병신. 젠지스테가 병신. 우리 밀레니얼 짱짱. 그 며칠 전에 염따 래퍼 염따가 인스타에 자기 피드에 올린 거 봤어? 완 똑같이 따라 아예 입었던데. 그 스테레오타입 있지. 영포티라고 현재 그 온라인상에 떠도는 그 사진 있잖아. 그 그냥 그대로 입은 거야. 근데 난 너무 놀란 일부러 게 그렇게 한 거야? 일부러 그렇게 한 거지. 아예 포즈까지 딱 잡더라고. 정면 돌파. 난 너무 놀란 게 얼굴도 똑같은 거야. 어. 아예 그 염따라는 사람을 그렸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 그림 있지. 그 그림이 사실 원래는 영포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원래 그 그림은 뭐를 조롱하려고 그려진 그림이냐면 그 한국에 있는 그 패션 커뮤니티들 있잖아. 뭐 디젤 매니아든 뭐 또 당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네이버 카페를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아무래도 그걸 보는 구독자들도 그렇고 좀 그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약간은 그 철지난 아이템들이 있지. 예를 들면 뭐 조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제 피스 마이너스 원 에어포스라든가 그거에다가 슈프림 볼캡이나 막 이런 그 아이템들이 있잖아. 나이키 윈드러너 입고 그거를 이제 조롱하려고 만든 그 이미지인데 그게 어느 순간에 영포티를 지칭하는 그 완전한 스테레오타입으로 쓰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난 처음에는 좀 신기했다. 그게 이제 원래 내가 아는 이 이미지는 영포티를 나타내는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신기하게 봤습니다. 근데 이 영포티란 단어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 나는 이것도 여지없이 그 커뮤니티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영포티란 단어 어디서 나왔냐면 트렌드 분석가 김용석 님이라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용석 님? 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이분이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님이세요. 근데 2015년도에 이제 책을 한 편을 편찬을 하셨는데 그 책 도서명이 뭐냐? 라이프 트렌드 2026이라는 도서입니다. 근데 이 책은 2015년도에 나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젊게 살고자 하는 40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분이 영포티란 말을 처음 쓴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책을 쓰면서 이 사람이 영포티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을 때 당시에 영포티는 이제는 영피프티겠다, 그렇지? 그렇게 됐겠지. 15년도니까. 그러네. 딱 10년 근데 어찌 됐든 처음에 이 단어가 세상에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좀 이노센트한 뭐랄까 혐오가 때묻지 않은 그런 단어였는데 지금 2025년의 대한민국에서 그렇지 않게 됐죠. 그렇지. 나는 영포티 하면은 사실 약간 좀 그 귀여운 느낌도 있었거든. 초반엔 그랬던 것 같기도 해. 난 그렇게까지 완전 초반에 나도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였다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 좀 젊게 살려고 노력하고. 맞아. 트렌드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말 써? 약간 이렇게 호기심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어느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듯 이제 뭐가 이것저것 덕지덕지 보기 시작하지. 언어의 확장성.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약간 그 피식대학 신도시 아재들 느낌? 약간 공호학번 형님들. 근데 그 걔네가 하는 여러 가지 페르소나 중에서 신도시 아재들 편 있잖아. 약간 딱 그 아저씨들 느낌. 맞아. 그랬는데
그 요즘 이제 지금의 영포티를 판별하는 기준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알아왔습니다. 뭐가 있냐? 일단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청한다. 그리고 매불쇼 본다. 그리고 그 반미를 외친다. 미국을 안 좋아하고 MBC와 한결에 챙겨보고. 그리고 요거는 약간은 논쟁이 있지만 요새는 또 아이폰을 쓰는 게 또 우리 저번에도 잠깐 말했지만 영포티의 하나의 선정 기준이라고 하고 나이키 매니아에 가입이 되어 있는가. 네이버 카페. 그리고 여성 인권과 양성 평등을 주창하는가. 뭐 요런 기준들이라고 하는데 컷이 좀 높아졌네. 그치. 원래 영포티 컷 높아. 원래는 그 옷만 패션만 좀 신경 쓰면은 원래는 되는 그랬어. 거였는데. 원래는 그리고 뭐 형이 오빠가 뭐 이런 말 쓰고 근데 원래는 그 정도의 어떤 얕은 단계의 혐오에서 시작했는데 요즘에 근데 그때 당시에도 혐오였나? 혐오 느낌은 없지 않았어? 처음엔 아니었던 처음보다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 완전 처음에는 그런 건 없었는데 근데 이건 있었지. 어느 정도의 조롱이 들어가 있긴 했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아저씨인데 누가 봐도 아저씨인데 안 아저씨스럽게 어려 보이게 좀 꾸미고 다니는. 그 약간 좀 과장을 보태면 약간 바락처럼 느껴지는. 뭐 바락까지는 좀 너무 좀 악의를 담아서 본 거고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은 안 맞는데? 안 어울리는데. 안 어울리는데. 약간 요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잠깐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제는 영포티란 단어가 너무너무 좀 변질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요러한 아까 말했던 그 판별 기준들이 좀 섞여 들어갔다. 근데 너네는 현실에서 이 체크리스트에 다 해당되는 사람을 본 적 있어? 우리가 40대를 많이 알지를 못해서. 뭐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40대랑 막 이렇게 접점이 많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로 지내진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뭐 직장 생활 하면서라든지 주위에서 이 체크리스트에 다 해당되는 사람 본 적 있어? 40대 남자 중에. 근데 방금 말했던 기준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좀 엮여 있는 건데 요게 그 평소에 그냥 말하면서 다니기가 좀 힘들잖아. 그런 부분도 있지.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요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아니라 영포티가 어쨌든 제일 많이 소비되는 데는 결국 또 온라인이거든. 온라인에서 이제 영포티를 싫어한다고 좀 외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영포티의 기준이야 라고 하면서 말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나도 민섭 얘기한 거에 지금 나 완벽하게 공감하는 게 나는 이제 대표적인 우리 팟캐스트의 대표 커뮤니티 혐오자로서 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반 커뮤니티 론자들이 돼가고 있어요. 저희가. 네, 약간 만물 어쨌든 그 커뮤니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뭐 이게 한남도 비슷하고 한여도 비슷하고 다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집단은 다 잘못됐어 하는 거를 그냥 원래 안 좋아하는데 영포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약간 과도한 혐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느끼기에는 일단 나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다 해당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은 없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 뭐 찾아오면 우리나라에 당연히 뭐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세대에 이런 사람들이 좀 왕왕 보이는 것 같다라고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게 막 유행처럼 퍼져 나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나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거에 다 해당되는 사람은 본 적은 없거든. 그래서 나 뭐냐면은 몇 가지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이것들 중에서 약간 상충되는 성향들도 있어. 내가 느끼기에는. 뭐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약간 뇌피셜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뭐 어쨌든 그래요. 뭐 근데 그거 내가 돌아와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 근데 어쨌든 내가 느끼기에는 이거를 뭔가 스크립트 준비하면서 민섭이가 적어준 걸 보면서도 들었던 생각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가장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내는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정보를 생산하는 그룹 있잖아. 커뮤니티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룹. 그게 뭐 2030이긴 하겠지. 뭐
2030 세대긴 하겠지. 근데 그 세대가 모인 커뮤니티들의 성향이 있잖아. 걔네들의 어떤 공감대라든지 성향이 있잖아. 근데 걔네가 싫어하는 걸 다 때려박아 놓은 느낌이거든. 그게 영포티로 그냥 때려 박혀졌다. 그 말하자면 만들어진 뭔가 가상의 적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영포티 약간 이렇게 된 느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왜냐면 민소가 적어놓은 거 보면은 진보 성향. 왜냐면 대부분의 2030 남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커뮤니티 솔직히 말하면 보수 성향이 강하잖아. 강하죠. 오른쪽에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 뭐 김어준 뉴스공장 매불쇼 다 약간 좀 그런 약간 뭐 진보 뭐 좌파 뭐 이런 걸로 묶이는 빨갱이로 규정된 방송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네가 싫어하는 거 그래서 진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MBC 뭐 한겨레 그리고 반미 반일도 걔네가 싫어하는 거고 그리고 MBC 한겨레 그것도 걔네 별로 싫어하는 거고 그리고 아이폰 여기서 나는 좀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 약간 오바 약간 우리가 싫어하는 거를 다 모아서 영포티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고 하는 게 아이폰부터 좀 시작이거든. 이거부터 좀 오바인 것 같은 거야. 근데 걔네가 그 커뮤니티에서 호들갑 떨면서 뭐 아이폰 막 대가리 깨졌다고 막 뭐 30만 원 더 주고 아이폰 쓰냐 했던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너가 알려줬던 그 커뮤니티 분위기 있잖아. 걔네는 갤럭시가 가격도 싸고 화질도 따지고 보면은 더 좋고 막 기능적으로 꿀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대가리 깨졌다고 아이폰 쓰냐. 그래서 아이폰 쓰는 거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나이키 매니아는 뭐 약간 뭐 요거는 말하자면은 우리 뭐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윗세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많이 이용하던 그거니까 뭐 이거는 그러다 치고 그리고 뭐 여성 인권 양성 평등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래.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다 해당되는 사람은 찾기가 조금 힘들고 내 주위에서는 약간 조금 이게 엄청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세대 우리의 형님뻘 되는 우리보다 한 10살 15살 많이 보면 한 20살까지 요 세대 형님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나는 생각하진 않거든. 아니지. 절대 그건 아니지. 조금 과도한 일반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그 인터넷에서 가장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그룹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어떤 바구니에 다 넣고 그 이름을 견출지로 영포티 이렇게 써놓은 거구나. 어떤 가상의 존재 같다는 생각이 나는 조금 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 윗세대를 그러면 왜 싫어하냐를 또 내 뇌피셜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거는 돌고 도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러니까 내 사수에 해당하는 사람들 뭐 처음에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갖고 나를 관리해주는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슈퍼바이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룹과 마찰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 어쩔 수 없이 내 생각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세대 갈등이라는 거는 어떤 세대든지 간에 뭐 어느 정도는 있고 우리나라 세대 갈등 심하고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려고 회사 같은 데 들어갔는데 딱 뭔가 그 뭐 과장님 부장님 막 이런 좀 나이 많은 분들 회사에서 근데 그걸 보면은 약간 좀 그 싫은 거야. 막 꼰대같이 막 뭐 약간 뭐 요즘 어린애들이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싫고 야 밖에서 형이라고 불러 이것도 싫고 막 근데 부장님 보면은 약간 어려 보이려고 어려 보이려고 막 그러니까 뭐 회사 야유회 같은 데 가면 어려 보이려고 멋부리고 오는 것도 막 꼴 같지 않고 막 이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마주하게 되는 나를 관리해주는 관리직 뻘에 있는 요 정도 연배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 마찰이 늘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약간 그러다 보니까 2030 청년들이 더 약간 좀 약간 그 반대 성향으로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그 세대는 그 윗세대와 그런 마찰이 있는 것 같아. 그치. 왜냐면은 그러겠지. 그들의 그 우리가 소위 그러니까 그 지금 영포티라고 불리는 세대 지금 40대 세대가 약간 내가 느끼기에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고 좀 이따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X세대의 끝물인 것 같거든 그들이. 그러니까 X세대가 넓게 보면은 X세대 형님들은 또 50대까지 올라가 있고 X세대라고 옛날에 부르던 그 세대에 좀 그 아래쪽 절반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영포티 세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제 좀 그 새마을 운동의 역군들의 자손에 해당한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그들이 뭐 한 80년대생 정도라고 치면은 모르겠어. 약간 이게 좀 스펙트럼이 나왔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70년대 후반생
80년대생 이러면은 그들의 부모가 이제 넓게 보면 약간 좀 전후 세대하고 좀 겹친단 말이지. 근데 그들이 딱 새마을운동 때 열심히 이제 한 30대 40대에 들어와서 열심히 이제 경제 발전을 이끌던 그 세대인데 그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박정희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그 박정희 정권에 대한 약간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 많잖아. 경부도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부모 세대에 대한 또 반감이라든지 막 세대 갈등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뭐 사회에 뭐 어떤 시대든지 간에 명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가 더 운동권으로 많이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때 뭐 또 민주화되기 전이었으니까 뭐 언젠가 뭐 그 지금 많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요. 뭐 얘 말이 길어졌는데 오케이. 어쨌든 간에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일로 흘러가. 뭐 우리 윗세대가 이래 그럼 나 반대로 갈래. 반대급부로. 근데 우리 윗세대가 이래 그럼 난 또 반대로 갈래. 이거 약간 패션이 돌고 돌듯이 정치 성향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도 돌고 도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맞죠. 그거는. 말이 너무 길었는데 뭐 일단 대충 맞죠. 얘기하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한 성향들이 영포티라는 이름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너무 과도한 혐오를 받고 있다. 나는 모든 40대가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지 당연히 그건. 근데 우리 또래들이 싫어하는 성향을 따다다닥 때려봐갖고 우리 윗세대는 그냥 이런 사람들 하고 하는 것 같은 게 조금 약간 조금 심하지 않나? 우리 형님들 그렇게 미워할 필요 있는.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 사실 영포티라는 게 이름만 있고 허울이 있는데 사실 실제 모습은 없는 거야. 근데 그거 없는 걸 갖고 누군가는 혐오하고 또 실제 이제 영포티라는 그룹으로 묶여져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내가 혹시 영포티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난 들어. 그러니까 없는 적이랑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 너 말했듯이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좀 힘든 케이스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가 다 체크되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 같아. 뭐 몇 가지씩은 있지, 당연히 그건, 있겠지만. 나도 요거 참 요새 너무 그 영포티 하는 게 진짜 무슨 한국의 어떤 밈 유행처럼 돼버렸는데 그거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라는 느낌이 조금은 있다. 근데 그 유튜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약간 되게 핫한 밈이기는 해. 그러니까 뭐만 해도 너 영포티야 이거 엄청 많이 보이기는 하더라고 요새. 근데 영포티라는 단어가 원래는 처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처음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색깔이 깃들어 있지는 않았단 말이야. 이렇게 막 40대의 어떤 진보 성향을 가진 특히나 영포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그 성별의 의미가 들어있어. 영포티라고는 하는데 보통은 남자를 지칭하거든. 그치.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거는 초창기에는 정치색 얘기는 조금 빠져 있었고. 그치. 패션에 대한 얘기였어 원래는. 패션에 대한 얘기가 강했어. 약간 뭐 스냅백 쓰고 약간 그러니까 그치.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데 그게 조금은 약간 안쓰러운. 그랬거든. 약간 요 정도의 가벼운 약간 뭐 안쓰러움과 조롱, 약간 조롱, 그리고 놀림. 나중에 놀림. 그 근데 정도? 또 약간 귀여워하는 것도 있는 요 정도의 맞아. 너무 부정적이지 않은 느낌이었다면 맞아.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혐오가 들어오면서 한때 이 앞에 스윗을 붙여갖고 많이 썼어. 맞아. 그냥 안 쓰고 영포티. 서윗 영포티라고. 근데 성우야 내가 방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나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어느 시점부터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냐면 그 퐁퐁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단어랑 영포티가 붙으면서 그 사이에 퐁퐁남 스윗 영포티가 이제 섞여버린 거야. 근데 이 퐁퐁남이란 단어는 개씨발 퍼킹 DC에서 만들어낸 그 펜코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맞아. 그러니까 병신들이 뭐 여자들은 뭐 다 한 번씩 연애하고 왔으면 뭐 중고니 뭐 취집을 간다느니 막 이지랄하면서. 근데 나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미서. 근데 걔네 나이 많은 여자를 막 노괴라고 불러. 노괴? 노괴는 뭐죠? 이거 듣고 늙은 괴물? 한번 설명해 주죠. 아니. 너 하던 얘기로 넘어가자. 이거 오케이, 뭐 중요한 먼저 얘기, 해볼게. 중요한 먼저 얘기 해볼게. 근데 현실에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정서적인 교류를 나눈 사랑이라는 걸 못 해본 애들이 그 갇혀져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여서 나는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와 모든 남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요거란 말이야. 특히 그 이성관계에 관한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 꼬여 있는 애들이 많아. 특히나 그냥 알 수 없는 원인 모르는 여자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막 여자들은 다 무슨 뭐 몸을 그냥 막 굴리고 다닌다느니 20대에 연애해봤던 애들이랑 결혼하는 40대 막 돈 좀 많은데 젊은 여자애들이랑 결혼하는 남자들 다 병신 퐁퐁남이라고 한다더니 나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인간들과의 어떤 그냥 일반론적인 관계를 너무 멀어지게 하는데 진짜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 사람들 간의 신뢰가 무너지게 한다는데. 아무튼 걔네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그 퐁퐁남이고 그때부터 영포티라는 단어에 어떤 오염이 끼기 시작한 거야. 내가 근데 이거 연관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아예 없지 않은 것 같고 시기적으로 약간 겹치는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그 설거지론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두되면서 그래. 뭐 그러면서, 스시년이 그러면서 막 저럴 거면 그 어쨌든간에 그래서 그 막 그 결혼을 조금 약간 뭐 늦깎이 결혼을 하고 있는 형님 세대들을 약간 조롱하면서 약간 늦깎이 장가를 가는 형님 세대들 보고 약간 그 뭐 설거지 했네 막 노괴랑 결혼했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있었던 것 같고 그 요새 막 보이는 것 중에 그런 것도 많단 말이야. 뭐 나는 꽤 많이 봤어. 그 유튜브 댓글창 같은데 만 해도 그런 거 그 뭐 국결 금메달. 뭐, 나도 본 것 같아. 혼자 살면 은메달. 한여랑 결혼하면 노게 한여 설거지하기. 뭐 병신. 뭐 그냥 이런 거 동메달 막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러면서 그 세대를 약간 어쨌든 그 나이는 먹었지만 약간 뒤늦게 결혼 시장에 뛰어들어서 뭐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막 그거를 조롱하는 의미에서 막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40대 형님을 보고 약간 뭐 스윗 영포티 이렇게 해서 뭔가 스윗이 붙으면서 조금씩 더 부정적으로 간 것 같고 설거지론도 이제 같이 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막 유행처럼 번지면서 더 미워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조롱거리로 그 조롱거리로 주홍 글씨가 써졌어. 주홍 글씨가 딱 찍혔어. 영포티 부정적인 것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씩 붙은 거야. 그런 40대 남자들은 뭐 여성 인권을 말하면 그리고 또 요게 그거랑 또 겹쳐지거든. 그 설거지론 퐁퐁남 이런 사람들이 뭐 순수한 사랑 어쩌고 하니까 얘네는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여성 인권 뭐 지향한다느니 깨어있는 척 한다느니 본인들이 싫어하는 거 하나씩 다 갖다 붙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커뮤니티 조롱거리가 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다 이제 40대 남자들은 다 뭐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뭐 물 쏘고 서윗하고 그러니까 여성 인권 주장하고 좌파 빨갱이 약간 여기까지 이제 같이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저의 뇌피셜. 저는 거의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요새는 나는 이 단어를 듣는 게 좀 거북해. 마음의 거북함이 좀 생긴다. 그러면 댓글에서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면은 우리 셋은 영포티가 될 겁니다. 영포티 이렇게 물소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요? 이제 나도 이게 어느샌가 약간 정치적 함의를 갖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그거를 딱 눈치챘을 때 좀 쇼킹하긴 했고 헉했지. 이게 어느새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는 사실 근데 나는 그렇게 큰 생각을 하면서 살진 않았어. 영포티 약간은 현생 살았다. 근데 그런 거를 또 봤어요. 이 블라인드 글이었는데 그 이제 그분은 40대 남성분인가 봐요. 그 글을 쓴 사람은 40대 남성분인가 봐요. 근데 어떤 주장을 하냐면 영포티라고 말을 하면서 조롱하고 혐오하는 너희들은 사실 너희 2030들은 사실
우리들 40대를 질투하는 거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아무래도 이 인생이라는 줄기에서 봤을 때 20대, 30대 이 사회 초년생들은 불안정하잖아. 그치. 근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한 40대 정도가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는 좀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경제인구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더 안정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본인의 취향을 알아간다거나 나의 어떤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들을 뭐 취미가 됐든 이런 거에 쓸 수 있으면서 맞아. 뭐 패션이 됐든 뭐 취향을 알아보는 게 됐든 이런 것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너희 2030들이 못하는 거를 우리는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야 옛날에야 40대 하면 아저씨였지. 솔직히 말해서 요즘 40대 하면은 뭐 48살 이런 거 아니면은 그렇게 아저씨로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관리를 잘한 사람들 보면은 맞아. 그냥 20대 후반 30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떤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특히 연애 시장에서 너희와 우리가 원래는 경쟁자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 파이를 조금 뺏어 먹으니까 너희는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영포티라는 혐오의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질투에서 비롯된 단어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블라인드 글을 요약하자면 요지가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요것도 해볼 수 있는 생각이겠다. 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 좀 어떤 생각이 들어? 이걸 듣고. 기분은 나쁜데 그런 것 같기도 해. 일정 부분 맞는 것 같다. 근데 본인은 영포티라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혐오하진 않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어느 정도의 그 질투감이라는 요 결은 맞는 것 같다. 근데 40대를 한창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온 이 삶의 궤적에서 사회적인 그 맥락을 보면은 조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 어떤 면이죠? 조금 우리보다는 덜 팍팍했어. 아하. 그건 맞아. 90년대생들 힘들지. 그래서 그거 이 관점의 좀 차이인 것 같거든. 그 왜 군대 얘기하면은 자기가 나온 군대가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보통. 그 사람들도 당연히 힘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영위하고 있는 거일 텐데, 그런데 우리가 2030 세대들이 보기에는 너무 쉽게 살아온 것 같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덜 팍팍하지 않았어? 거기서 이뤄낸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관점도 볼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 근데 이게 뭔가 질투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방금 팍 긁힌 것 같은데 질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약간 뉴트럴하게 보자면 그런 건 있지. 그 연애 시장이라든지 노동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적대감은 난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오케이. 단편적인 예로 최근에 있었던 뭐 그 정확한 범위는 모르겠지만 뭐 연금 개혁 같은 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고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줄어드는데 뭐 우리보다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현상 유지하면서 더 오래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유지의 그거였잖아.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나는 뭐 하나의 증폭하는 세대 갈등을 증폭하는 그런 게 됐다고 생각. 맞습니다. 이트네. 그치. 근데 이제 그 성훈이가 말한 그 질투라는 단어 때문에 뭐 나도 조금 긁힌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훈이가 얘기한 그거가 그러니까 질투라는 워딩이 그러니까 약간 어떤 그 말하자면은 뭐 어느 정도 그 안정된 생활 기반을 이미 이룩하고 궤도에 올라 있는 40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갈등이 있어. 이미 갈등은 이미 벌어져 있는 현상이야. 근데 여기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잖아.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뭐 기득권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 그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된 40대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막 내는
편견이 있다면은 그게 질투로 보이는 것이고. 맞아. 근데 아직 내가 그라인딩을 막 해야 되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없는 20대 입장에서는 이해받지 못하고 억울한 느낌이 드니까 이 간극이 안 좁혀지는 것 같거든. 너네 때는 우리랑 달랐잖아. 너네 때는 부동산 이렇게 안 비쌌잖아. 뭐 취업 시장 이렇지 않았잖아. 우리는 막 연금 내도 막 못 받는다는 막 얘기 막 들리고 막 그치 취업 시장 이렇지도 않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삶이 더 우리 세대가 더 팍팍해졌는데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아. 이러니까 더 막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오기가 뭔지 알지? 악에 바치고 맞아. 진짜 우린 이해받지 못해. 이런 거 같거든. 진짜 비극이네요. 비극이에요. 비극적인 단어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지금 한국의 어떤 계층별, 성별 그리고 세대별 이 파편화가 진짜 심각한 수준인데 오늘은 뭐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해보자면 그 각 세대를 부르는 그 혐오지칭이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맞아. 저희 10대는 뭐 젠지, 젠민이라고 하고요. 20대는 MZ라고 하고요. 20, 30대는 MZ라고 하고 40대 이제 말씀드렸듯이 영포티라고 부르고 50대, 60대 섞어갖고 586이라고 부르고 586은 근데 혐오 표현은 원래는 아니잖아, 그치? 586. 원래는 아니지. 원래는 워딩 자체는 그냥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은 그냥 뭐 숫자니까. 그렇지. 50대 나이에 뭐 80년대 학번. 그리고 지금 현재 50대 나이에 80년대 학번 그리고 갑자기 헷갈리네? 60년대에 태어났죠. 60년대생. 60년대생. 네네네. 60년대생. 그렇죠. 80년대 대학 생활을 하고. 이거 그냥 현재는 뭐 숫자니까.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도 좀 여기 586에는 그게 껴 있는 것 같아. 그 학생 운동권 있지. 요 프레임이 약간은 씌워져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저 영포티 세대를 놓고 지금 막 우리 얘기를 시작했지만 그 586 세대가 더 진보 성향은 사실 강하긴 하고. 그렇지. 그 세대 그 혐오 표현은 그게 있어. 586을 안 부르고 똥86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 맞아. 어쨌든 그 혐오 표현이 있죠. 그 윗세대는 뭐 그냥 다 엮여서 뭐 틀딱, 딸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한 번에 모아놓고 보니까 진짜 어지럽더라고. 이렇게 각 세대별로 지칭하는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의 여지팝인 느낌이 들더라고. 이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큰 사회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뭐랄까 그 포용 없이 진짜 그냥 너무 혐오가 무분별하게 만연한 사회가 된 게 아닌가 싶어갖고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런 단어들? 나는 어느샌가 이렇게 분류하고 집단화하는 이 명칭들 있잖아. 되게 많아졌지. MZ 세대. 그다음에 뭐 이대남, 뭐 한여, 한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언제부터 그냥 너무 커지긴 했는데. 스스로가 그런 단어들에 느끼는 반감이. MBTI, 애견남, 베트남. 그런 거는 귀여워. 너 T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 정치적 함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는 약간 반감과 스트레스가 쫙 올라오는 것 같거든. 그걸 피로감을 느끼는구나. 근데 사실 영포티와 마찬가지로 MZ 세대, X 세대, 밀레니얼 세대 이거 다 되게 뉴트럴한 단어였어. 뉴트럴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학문적 연구에서 그치. 어떤 편의상 나눈 거거든. 분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저것 국제적으로 쓰이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세대별 카테고라이징을.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 나는 충분히 그 유의미한 도구라고 생각하거든. 그치. 근데 이게 막 덕지덕지부터 막 다른 것들이 뭐 오염되기 시작해. 가치 판단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쨌든 일반적인 특성을 도출한 거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에 다 대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당연히 안 되지. 그런데 약간 나는 어떤 점에서 그 꼴이 봤냐면은 요만한 낌새만 보여도 아유 씨발 나 MZ구나. 이게 너무 열받아. 완벽히 공감합니다. 맞아. 진짜. 그러니까 뭐 영포티 같은 경우에도 옷을 좀 이렇게 멋있게 입었어. 그러면은 이제 아우 영포티네 하면서 이제 다른 그 낙인들 있잖아. 그런 게 다 같이 들어오는 거야. 나는 그냥 예뻐 보이는 조던 피스 마이너스 원 사서 신었을 뿐인데. 그래 그런 거 신었는데 김어준의
열렬한 팬이 돼 있고 매불쇼 뭐 멤버십 구독자가 돼 있고 이런 상황을 말씀한 그게 얼마나 큰 사회적 낭비냐고. 이제 그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은 안 하려고 또 노력해야 돼. 잘 알아야 되고. 그 부분이 너무 필요해. 그게 너무 너무 피로해. 너무 싫어. 뭐 예를 들어서 MZ 세대에 대한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그 집비 모르고 좀 약간 이기적이고 이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은 나는 평상시랑 똑같이 원래 행동해도 이런 오해를 안 받았었는데 나는 더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너무 예리한 포인트를 짚은 것 같아. 낭비냐고. 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던 생각을 너가 그냥 너의 입으로 출력해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진짜 피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내가 아니면은 나는 그런 특성이 없어. 그냥 살면 됐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그냥 막 항변하면서 다녀야 되는 느낌? 맞아. 맞아. 막 왜 우리 저번에 그 타투 얘기할 때도 막 그런 말들 하잖아. 문신을 한 사람들은 본인이 양아치가 아님을 평생 증명하고 다녀야 된다라는 말이 한간에 떠들듯이 이런 단어들에도 그런 어떤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부가세라고 해야 될까요? 자꾸 어떤 비용들을 지출해야 되고 그리고 요 포인트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다. 옛날에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남자애들 이렇게 막 몰려다니면서 남자애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다른 게 곧 틀림이 되는 경험을 다 우리가 했잖아. 다르면 놀리지. 다르면 놀리고 막 남들 다 바지 줄였는데 나만 통 넓은 거 그러면 찐따. 통 넓은 바지 입고 다니면 찐따 이러고 놀리고. 그렇게 돼버리잖아. 근데 나는 요즘에 이 세태가 아니 어쨌든 그 세대가 지금 자라서 우리 세대가 된 건데 몰라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얘기지만 내가 볼 때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 문제 진짜 대다수가 우리 세대 그 온라인 중심의 우리 세대 남자한테 나오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느끼기엔 그래.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사실은 더 심한 문제들도 있는데 그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매체가 인터넷이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막 활발하게 막 이슈도 되고 뭐 이렇게 이게 문제인 것처럼 비춰주고 막 그러니까 막 그러는 게 있잖아. 왜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달고 살고 인터넷 그 이용 시간이 그 엄청 긴데 인터넷이 정보를 접하는 가장 주요한 창구인데 인터넷에서 가장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 또래 세대니까 우리 세대를 둘러싼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다른 세대에도 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준에서는 더 심한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오케이. 뭐 그런 거 어쨌든 그 인정하겠습니다. 아니요 뭐 그냥 요거는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 뭔 말인지. 오케이.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몸은 성인이 되고 나이는 먹었는데 안 자란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조금이라도 다른 틈이 보인다 그러면 그걸 그냥 적으로 규정해갖고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사고에서 영포티 하면은 적 해갖고 그냥 안 좋은 말들을 막 쏟아내고 안 좋은 가치들을 붙여갖고 이 사람들이랑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이 파편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양극화도 너무 격해지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좀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편하게 할 수 있는 얘기를 점점 편하게 못 하게 되는 사회가 나는 좀 안타깝다. 맞아. 그건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요즘에 우리나라 뭐 선거철이 된다? 그러면은 뭐 연예인들이 빨간 옷 입고 파란 옷 입으면은 그게 아니라고 항변해야 되고 그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막 해명문을 내야 되고 막 이렇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연예인들한테 정치 얘기는 금기가 된 것처럼 그런 금기시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정치인들하고 엮이는 걸 정치색과 본인들이 엮이는 걸 싫어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대중의 어떤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너무 필요한 지금 한국의 정치라는 것을 본인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거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본인들이 감수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큰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안 해버리는 거거든. 그치.
근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뭐 정치, 범죄 뭐 요 정도였다면 요즘엔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뭐 방송에서 아이돌이 만약에 라방 켰어, V앱 켰어. 요새도 V앱 하나요? 모르겠는데 그거 아무튼 없을걸? V앱 없어졌을 없지. 버블인가 그런 거 버블 아니야? 버블 켜갖고 하는데 막 뭐 예를 들면 오늘 나 어디 카페 갔는데 영포티 봤어. 그럼 옛날에는 그냥 영포티 뭐야 이러면서 팬들이 넘어갈 수도 있었다면 요새는 영포티라고 했다고 무조건 공격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현상이 좀 안타깝고 너무 필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단어 자체로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우리 쭉 말했듯이 세대 갈등을 젊은 세대의 측면에서 좀 바라보자면 요새 그 정치 학계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쓴대요. 제론토크라시라고. 제론토크라시는 뭐냐면 그 그리스어의 어원에서 제론이라는 말이 이제 노인 뭐 이런 말을 뜻한다고 하고 크라시는 우리가 데모크라시 하듯이 크라토스에서 갖고 온 말인데 네네. 요거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자면 제론토크라시는 그거야. 이제 이 정치라는 게임이 너무 기성세대의 게임이 돼버렸다. 그래서 청년들의 입김이 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제론토크라시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본인들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원론적으로는 중요한 일이지만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정책의 뭐 연결성이라든가 뭐 이런 걸 위해서라도 본인들은 어쨌든 선출된 권력이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유권자들이 물론 인구수만 놓고 봤을 때는 청년 세대도 많은데 청년 세대 중에는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투표율은 여전히 기성세대에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 투표율을 반영한 사람들이 선택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라는 게임이 결국에는 기성세대의 판이 돼버린다라는 걸 꼬집는 단어가 제론토크라시고 요 맥락에서 나는 그 청년들이 느끼는 세대 갈등에 되게 많은 부분들이 좀 파생이 된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우리 쪽수도 딸리고. 근데 나는 뭐 근데 이거 민섭이가 스크립트 올려준 거 보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연관된 것 중에서 그런 걸 또 보긴 봤거든. 요새는 뭐 근데 그 일부 약간 뭐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그런 식의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 청년 세대, 그러니까 예전에 청년 세대,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국제적으로 조금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사회운동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흐름이 돋보인다라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더 많아졌대 실제로. 근데 투표율은 실제로 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활동은 참여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 뭐 연금 개혁 하자는 청년들 막 시위하고 뭐 브렉시트도 있었고요. 브렉시트에서 영국에서 브렉시트 시위하는 것도 젊은 애들 중심이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있더라고. 뭐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의 탄핵 이제 시위에서도 그 20대 30대의 여성들이 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응원봉 이거 흔들고 다만세 틀어놓고 뭐 그런 거잖아. 근데 그게 실제로 OECD 연구에 따라 보면은 그 청년 세대들의 투표율은 OECD 국가들에서 청년 세대들의 투표율은 점점 줄어드는데 비선거적인 방법, 그러니까 비직접적이지 않은 방법의 정치 참여는 점점 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시위든 아니면 뭐 보이콧이든 청원 운동이든 이런 거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학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출한 권력들이 우리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거에선 점점 멀어지고 다른 방식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나타내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지금의 우리 세대라는 거지. 뭐 어쨌든 더 너무 가면은 정치학적인 얘기가 되니까
뭐 그걸 얘기하고자 한 건 아니고 어찌됐든 요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의 청년 세대, 우리가 속해 있는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한테 조금 신물을 느끼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건 아닐까? 요런 시각을 나는 생각을 해봤다.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나 청년 세대가 중심이 돼갖고 정치적으로 진짜 양분화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 지칭하는 단어가 이대남이라고 하면서 뭐 극우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남자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생겨난 걸 보면은 내가 느끼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아. 그치. 약간 그러니까 근데 그 운동권 세대도 약간 그랬던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의미로 앞장서가지고 막 데모하고 했던 게 그 세대잖아. 그치. 이끌었으니까 학생 운동 했던 사람들이 민주화 세대. 그래서 막 역대 최고라고 하기에는 막 그 사람들은 감옥까지 가면서 막 했던 그건 또 사람들이라 그러네요. 또 참여도 그렇게 같긴 한데 근데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꼈나 보다. 그러니까 아하. 우리의 약간 형님뻘 세대는 조금 잠잠했던 것 같고 그치. 근데 다시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그런 같아.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엄청 참여도가 뭐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 맞네요. 요즘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그치. 우리는 책에서 보던 거 하고 지금은 우리가 직접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꼈던 거 같은데 근데 또 신기하게 이 물결의 방향이 달라졌네. 달라졌어. 그때는 완전 어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상태로 요 아들 세대는 또 반대로 갈 수도 있어.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도 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석 이렇게 밀듯이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청년 세대들이 소위 말하는 극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조금 글로벌한 물결인 것 같아. 미국에서도 그렇고. 근데 다 조금 소위 말해서 약간 그 인터넷 문화랑 연관이 좀 깊어. 엮여 있는 거지. 엮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약간 좀 뭐 막 인셀이란 말도 있고 막 약간 좀 뭐 그렇잖아. 뭐 어쨌든 그거를 막 다룬 뭐 이건 배경이 영국이긴 하지만 소년의 시간 약간 인셀이란 개념이 안 익숙했던 사람들은 재밌었죠. 롱테이크샷 그 인셀이란 단어를 처음 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그 소년의 시간도 있고 약간 뭐 어쨌든 그런 거 보면은 인터넷 문화랑 연관이 또 없진 않은 것 같고. 맞습니다. 그치. 인터넷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청년 세대가 전반적으로 우경화되는 경향이 범세계적으로 조금 흔히 관찰되는 것 같긴 하다. 왜 그런 걸까? 참 신기한 현상이긴 하네.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그런 경향성을 조금 느끼고 있긴 어쨌든 하거든. 모멘텀이 그런 거는 부정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근데 이 인터넷 얘기가 나와서 또 해보자면은 그 제가 최근에 지식인사이드에서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 그분 성함이 김대석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잠깐만 그 김대식 교수님인가 그럴 거야. 김대식 교수님인가요? 근데 그 주변에서 그 영상을 한번 보라고 나한테 공유해주는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있었거든. 야, 나도 너네한테 보여주려고 했었어. 공유를 하려고 했었어. 나는 못 봤어. 그래서 아직 그 영상 아직 안 보긴 했는데 그 영상 볼만한 포인트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 근데 거기서 오늘 할 얘기로 갖고 온 건 뭐냐면 그분이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피처폰에서 우리 세대는 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를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대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향후 5년,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인터넷 디바이스가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다. 근데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야. 안경이 될 수도 있고, 뭐 시계가 될 수도 있고, 모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근데 그 인터넷 기반의 디바이스와 AI 기반의 디바이스는 완전 그냥 다른 차원이 될 거라는 거지. 어떤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피처폰에서 그 핸드폰이라는 디바이스에다가 인터넷이 되게 한 게 되게 놀라운 혁신이었잖아. 그치. 근데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단순히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보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분야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디바이스에 담아낸 날이 올 거다라는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영상에서도 그 교수가 하는 말은 본인도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 AI 기반의 디바이스가 출시는 되고 무조건 상용화가 된다는 거지. 그게 하나의 이미 물결처럼 학계에서는 이미 좀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나 봐. 그래. AI 네이티브 세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인터넷 기반의 디바이스를 사용한 세대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세대가 있고 우리처럼 나서 자라면서 그걸 경험한 세대가 있고 아예 인터넷 기반의 디바이스가 있는 세상에 태어난 애들이 다 다르듯이 근데 그 어떤 AI의 등장을 기점으로 한 번 더 갈리게 된다. 그 계단이 더 클 거라는 거야. AI가 있는 세상에서 이미 있는 세상에 태어난 애들이랑 그거를 그냥 단순히 경험만 해본 우리 세대랑의 그 세대 갈등이 더 클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세대 갈등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 인터넷 기반의 디바이스가 나타나는 것이 불러온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세대 간의 특성들이 갈등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후에 AI 디바이스가 나오면 이 어떤 양극 파편화 이런 거는 더 심해질 거라고 본인은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있는 것 같아. 비단 그 어떤 세대 같은 세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공통적인 경험들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또래는 축구를 좋아하고 우리보다 조금 윗세대는 슬램덩크 세대죠. 농구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큰 임팩트를 주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렇지.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세대의 어떤 일반적인 그 특성들이 생기긴 하는 것 같아.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지 뭐 근데 AI 디바이스는 임팩트가 장난 아니겠지. 근데 그럴 것 같기는 해. 왜냐면은 나는 뭔 생각하냐면은 우리를 근데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이민자 정도? 우리는 이민자 정도. 우리는 AI 그 이민자 1세대 느낌이고. 이민자 1세대. 네이티브는 약간 우리 한 10살 동생뻘 정도부터 그 정도는 우리가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지. 네이티브라고 볼 수 있는 세대까지 못 들어간 우리가 그 끝물에 있잖아. 나는 그걸 어떻게 기준하냐면 어떻게 나누냐면 전화 받는 걸 이렇게 받는다? 여기까지 이민자야. 근데 이렇게 받는다? 이거부터 네이티브입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거기서 차이가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디지털 기기, 인터넷이 되는 디지털 기기를 내 손에 넣고 다니는 게 보편적이지 않았던 자기가 청년기 한참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청년기 한 20대 30대 요때까지만 해도 내 손 안에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를 들고 다니지 않았던 세대 있지. 그 세대의 사람들 중에 보면은 약간 존나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꽤 많아. 왜냐면은 이거를 언제 다시 접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 머리에 넣은 거구나. 공부해야 되는 거야. 도서관 가서 책 읽고 내가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은 진짜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찾아보고 나중에 또 언제 이거를 꺼내 써야 될지 모르고 내가 궁금해서 찾아본 정보잖아. 도서관에 와서든 아니면 집에 있는 들고 다니는 거 아닐까? 집에 있는 데스크탑으로든 찾아본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약간 외우고 머리 안에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를 하는 느낌이 강했거든. 그래서 요 세대가 그냥 약간 넓게 보면 영포티 세대까지 우리 부모님 세대나 좀 넓게 보면은 그 영포티 세대까지도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존나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머리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야. 노력해갖고 공부해서.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요런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 세대에서 급격히 줄거든. 내가 느끼기에는. 맞아. 물론 아직 연식이 안 돼서 세월이 주는 지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내 PC 수도 있는데 우리 세대는 내가 느끼기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느끼기엔 우리 세대는 그냥 정보를 좀 뇌에 그냥 바른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왜냐면은 겉에다가 궁금하면은 나만 해도 그래. 맞아. 궁금하면은 그냥 찾아보면 되는데 바로 나오니까. 뭐하러 외우고 뭐하러 공부해 소모적으로. 맞아. 근데 내가 지금 말한 디지털 이민자보다 조금 더 윗세대, 우리보다 조금 더 윗세대만 하더라도 그 언제 내가 이 정보에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접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치. 막 숫자까지 외우고 있어. 막 그런 사람이 꽤 많단 말이야. 맞아. 근데 우리 세대부터 급격히 줄은 느낌인데 그런데 우리 세대는 AI 네이티브는 아니잖아. 아니지. 우리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AI를 접하기 시작했고. 그렇지.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를 들면 대학교 과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 업무를 할 때 사실은 기획은 우리가 직접 하고 AI를 아직까지만 해도 서치 툴 정도로 쓰는 게 조금 일반적인 것 같거든. 이제는 AI가 이런 기능도 있대 이런 기능도 있대 하면서 실험을 이제 막 해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막 뭐 대학 과제를 한다던가 이럴 때까지만 해도 AI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획이라는 거는 내 머리로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골조나 플로우 내가 다 짜야 돼. 정보 정도는 찾을 수 있을지라도. 정보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서 막 약간 뭐 이렇게 좀 위키피디아도 이렇게 보고 뭐도 하고 해서 여기저기서 수집을 해 오지만 논문도 좀 긁어 오고. 근데 전체적인 설계도는 내가 짜야 되는 거야. 기획을. 맞지. 근데 AI 네이티브는 이 사고하고 기획할 필요가 조금 줄 것 같거든. 그러겠다. 왜냐면 뭐뭐뭐뭐 만들어줘 이러면은 예를 들면은 유튜브 영상 만들 거야. 그러면은 뭐 재밌는 유튜브 영상 콘티 짜줘 이러면 짜주잖아. 학교 과제도 뭐뭐뭐 보고서 쓸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가 사고하고 기획을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조차 아웃소싱이 가능한 것 같거든. 맞아, AI 맞아. 시대에서 AI 기능이 좋아질수록. 심지어 웬만한 학부생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좋잖아. 그래서 우리는 정보의 그 디테일을 외울 필요가 없어졌듯이 윗세대는 그거를 외울 필요가 있었고 우리는 정보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기능이 조금 퇴화라고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우리가 그걸 덜 하듯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생각 자체를 좀 덜 할 수도. 나는 실제로 그런 걸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이게 어쨌든 뇌는 우리 생존에 유리하도록 계속 이렇게 진화를 하고 최적화가 좀 될 거 아니야. 근데 컴퓨터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는 뭐 암기하고 외우고 이런 것들에 최적화된 이 뉴런 연결 구조를 가졌다면 인터넷이랑 컴퓨터가 보급된 이후에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 넣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맥락을 만들고 연결하고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는 이런 거에 훨씬 최적화된 뇌로 우리가 진화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뭐 AI 디바이스가 나오면은 이제 그때 맞춰서 패러다임이 또 바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겠지. 그 패러다임에서 생존에 유리하도록 어느 방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뇌가 또 아니 진화를 뭐 하겠지.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땅 밑에 사는 지렁이, 굼벵이 이런 애들은 눈 안 보이잖아. 우리도 물고기였다가 무트로 올라오면서 저기 뭐야 꼬리 없어지고 맞나? 그 물에 있다가 올라와서 그런 거 맞나? 아무튼 그러면 너 너무 약간 삭제된 그게 많긴 하다. 그래? 미싱 링크가 좀 있나? 아무튼 근데 그렇게 진화를 하듯이 점점 멍청해지다가 이제 AI의 지배 당하는 거야, 얘들아. 아래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멍청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는 또 이제 그렇게 불리는 거지. 영포티.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거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 영 밀레니얼. 만약에 모두가 똑같은 AI를 갖고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어디서 갈릴까? 두뇌 활용 능력이. 뉴런 걔네들의 뉴런 연결 구조는 어떻게 진화할까?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기득권이 될 만한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핵심적인 정보 자체가 권력이 되는 세대가. 그러니까 이미 근데 우리 세대부터도 물론 정보, 그것도 그렇지. 약간 맞아. 어느 정도는 그게 좀 모두의 것이 됐거든. 정보라는 맞아. 것이 그 어떤 권력의 상징이 되는 그건 이미 그 종류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세대부터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거. 그건 맞아. 심지어 대학 수준의 연구 자료나 논문까지도 그냥 온라인에서 볼 수 있잖아. 논문도. 보려면 볼 수 있지. 예전에는 대학교에 가야지 내가 액세스를 할 수 있었다면은 맞아. 대학교에 안 가도 대학교 논문을 볼 수가 있어. 막 엄청 전문적인 자료까지도. 그게 우리 세대 때 이미 좀 된 것 같은데 우리 아래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네요. 이런 상상도 드는 것 같아. 이제
꼬리가 태화하듯 뇌도 필요 없는 거야. 통속의 뇌처럼 AI가 다 해주는 AI가 거야. 다 해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용에 최적화된 신체 구조로 바뀌는 거지. 미용? 잘생기고 이쁜. 그거는 AI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면 돼. AI가 그 DNA 편집해 주면 돼. 편집해갖고 다 이렇게. AI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죽 써서 개 준다는 느낌? 인간이 지금까지 2만 년 남짓한 이 어떤 세상 동안 이룩해낸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미트볼처럼 이렇게 해갖고 반죽해갖고 AI한테 이렇게 딱 주니까 그걸 소화해갖고 AI가 이제 인간보다 더 뛰어나지고 인간은 점점 퇴화하는 그런 그림이 약간 그려지는. 인간은 점점 멍청해지고 AI만 점점 똑똑해지는 거야. 너무 많이 봤다. 그래? 그런 미래가 좀 그려집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5년 10년 내에 온다고 합니다. 그 시대가 AI 디바이스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인류의 문명의 발전 과정 자체가 AI라는 것이 탄생되기 위한 자양분이었던 거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절망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가시가 그 생존하기 위해서 사막에 안에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그치. AI가 탄생을 하기 위한 이 일련의 과정이었던 거야. 사실 이미 매트릭스 안에 있을지도. 우리 그냥 숙주였어. 우리가 숙주였어. 그치. AI를 만들어내기 위한 숙주였어. 쉽지 않네요, 진짜. AI를 갈고 닦기 위한. 이제 5년 내에 우리 이제 물가에 도착하는 거야. 물가에 도착하는 거야. 갖다 쓰실 감독님은 연락 주시고 각본 제공합니다. 그런 느낌. 싸게 제공합니다. 젊은 시각에서 세대 갈등을 좀 바라봐 봤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 윗세대에서도 우리 세대를 혐오하는 눈빛 많거든요. 많죠. 그거는 뭐 역사가 오래됐지. 뭐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도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젊은 놈들은 당최 무슨 생각을 하는 모르겠어 사는지 모르겠다. 그게 그거죠. 아마 그 고대 이집트 벽화에 나온 뭐 요즘 젊은 놈들 막 이러면서 우리 때랑 다르다고 한다고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는데 아니 뭐 우리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어. 근데 그 뭐 수도쿠 하는 애들 어린 애들 보고 수도쿠 못 하겠었지. 수도쿠 못하죠. TV 맞아. TV 보는 애들 바보상자라고 그러고. 맞아.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뭐 어리석은 사람으로 덜 큰 존재로 본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내가 그 에피소드를 최근에 예전 거 모니터하다가 봤는데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약간 이런 거였고 근데 그때 우리끼리 했던 말이지만 다시 들어도 공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어른들은 생산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약간 이건 뭐 약간 한국 사회 특일 수도 있지만 자식 교육에 되게 열을 많이 내잖아. 그 자식 농사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과업 중에 하나인데 모든 사회가 그런 것 같지 않아. 서구 사회는 그냥 자식 인생은 20살 넘었어? 나 너 키웠어. 너 이제 나가서 알아서 살아. 약간 이런 바이브인 맞아. 문화권도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식 농사라는 말도 있고 죽을 때까지 부모랑 자식은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쨌든 간에 약간 캥거루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정도로 종속이 좀 돼 있지. 사실은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랑 붙어 사는 경우도 많고 결혼하고 나서도 서서히 어쨌든 간에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란 말이지. 아직까지도 조금 뭐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근데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투자 중에 하나고 자식 농사란 말까지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어떤 집은 빚까지 내가면서도 교육비를 엄청 많이 쓸 정도로 자식 교육에 열을 막 올리는 거잖아.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피땀 흘렸고 돈 벌었고 자식 키우는데 타임킬링 하는 게 싫은 거야. 너 성공할 생각을 안 하고 너 시간을 죽이고 있어. 수도쿠 하면서. 수도쿠를 해? 공부해서 학교에서 1등 할 생각 안 하고 재미를 봐 너가? 일종의 자산 관리네요. 혹은 만약에 뭐 오남매 있으면은 뭐 큰형 뭐 학교 가고 뭐 이러는데 뭐 여동생 뭐 옛날에 50년대나 여동생 학교 안 모였어. 그러면은 너 그러면 밭에 나가서 농사하고 뭐 저기 가서 뭐 마늘이라도 따듬어야지. 너 뭐 땅 따먹기를 하고 친구들하고 재미를 봐? 집에서 집안일을 못 도울 망정? 약간 농사를 짓거나. 이거랑 비슷하네요. 내가 주주야. 어느 회사 주주야. 널 직원을 놀고 있는 직원 보는 거야. 놀고 있는 직원 보는 거야. 그리고 막 거기 주주 그 회사 뭐
기업 오너 뭐 아들이 어디 가갖고 막 술 먹고 마약하고 이랬대. 그래갖고 막 그 오너 리스크로 막 떨어져 주가가. 그러면은 뭐야 주주회의 나가가지고 막 뭐라 하고 비슷하네요 이거랑. 그런 것 같아. 그 놀고 있는 직원을 안 입고 하는 사장님의 마인드로 부모가 자식을 본다. 숨 약간 막히는데 그런 그런 느낌으로. 그런 것 같다. 요새는 또 젠지스테어란 말도 있다고 하는데 벤지스테요. 이거 겪어본 적이 있어? 근데 젠지스테어는 뭐냐면 이거래. 이건 MG도 아니고 그 G세대 있지. G세대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카페에 가갖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다. 그 손님이 G세대인 거야. 그래갖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러니까 그 직원인 내가 뭐 시원하게 드릴까요? 따뜻하게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G세대 애들은 그냥 이러고 쳐다본다는 거야. 그 현상을 젠지 스테이션이라고 스테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것도 그게 있어. 경험 있어? 어떤 프레임이 있다고 생각해. 나도. 어떤 프레임이죠? 그 영포티에 대한 혐오가 부당하듯이 젠지에 대한 혐오도 마찬가지 의미로 부당해? 나는 조금 약간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젠지는 흔히 공격당하는 게 그 결여된 사회성 요 이슈거든. 그치. 그 프레임 쓰여져 있긴 하지. 그거에 같은 선상에 있는 밈이라고 생각해 사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직접 겪어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찾아봤어. 근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간증을 되게 막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몇 개 엣지 케이스는 당연히 있겠지. 근데 나도 겪어본 적은 있어. 있기야 있지. 근데 그걸로 전체 세대를 일반화해버리면 안 된다. 짜증 나는 거야.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나는 회사 다니면서 우리가 계속 영포티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그 형님 세대도 젠지 스테어를 많이 하세요. 아 그러세요? 영포티 스테어를 또 하세요. 나 그건 또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뭐죠? 한번 소개를 해주시자면? 그러니까 회사 다닐 때 나의 이제 뭐 사수에 해당하는 이제 뭐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되게 싹싹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사회 통념에 벗어난 걸 안 했구나. 오히려 더 잘 보이려고 했죠. 저는 완전 저는 그냥 애벌레 그냥 막내인데 뭐를 거기서 기싸움을 합니까? 대가리 받고 배워야죠. 어쨌든간에 일을 어떤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 팀장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이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면 될지 컨펌 받고 중간 보고 한번 드리려고 여쭤봅니다.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옆에 서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봐. 그런 사람들이 나는 좀 있었어. 잠깐 다녔던 회사도 있었고 여기저기서 저는 그 영포티 스테어를 하는 영포티도 많이 봤거든요. 전 영포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포티에 대한 혐오가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젠지 스테어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도 어떤 세대든지 간에 그 스테어를 하는 애들이 좀 있긴 있어. 그건 맞습니다. 어떤 세대에서도 이런 스테어를 하는 애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 그게 이제 요 세대가 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조금 일반화 딱 만나가지고 터진 거지. 불꽃이 튀어버렸네. 요것도 아무튼 그 세대 갈등에서 나오는 어떤 세대 혐오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세대가 내가 봤을 때 지금 젠지 스테어를 한다고 막 인터넷에서 약간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고 애들이 걔네가 나이 먹으면 또 안 그렇게 할 거야. 안 그러겠지. 원래 어릴 때 좀 그런 게 있어. 어릴 때 그런 건 조금 있어. 그러니까 어릴 때가 조금 더 나도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똑같이는 아니지. 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사회 경험이 쌓이면서 사회성이 조금 더 개발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간에 요 세대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세대든 어릴 땐 조금 그 시대는 그렇다. 약간 조금 그 나이 또래는 그렇다. 어느 정도는. 근데 영포티만큼이나 이 G세대도 굉장히 좀 미움을 많이 받고 있는 세대인 것 같긴 해요. 많이 받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이거인 거야. 2030 남성들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이용자잖아. 그걸 이끌고 있는 이용자잖아. 그러니까 인터넷의 정보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일반인들이잖아. 또 재생산하고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일반인들이 모여서 막 목소리를 내는 곳이 커뮤니티인데 거기에 주된 이용자층이 20, 30대잖아. 아래 욕하고 위에 욕하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봤을 때는. 맞네.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 근데 MZ 세대 우리를
MZ 세대라고 볼 수 있잖아. 그렇지. MZ 세대에 대한 우리 사실 뭐 밀레니얼이죠. 그치고 MZ 세대 묶으면 MZ 세대에 대한 그것도 많지 않아? 혐오? MZ 세대에 대한 혐오는 난 좀 덜 들어보긴 했는데. 덜 듣기도 했고 요새는 밀레니얼에 대한 혐오 들어본 적 있어요? 밀레니얼에 대한 혐오? 밀레니얼에 대한 혐오는 못 들어봤어. 나도 못 들어봤어. 왜 그런지 알아? 그 2030 남성이니까 그래. 내 주칙이야. 내 주칙이야. 우리 빼고 다 병신인 거야 위아래로. 온라인에서는 볼 일이 없었구나. 영포티 병신. 젠지스테가 병신. 우리 밀레니얼 짱짱. 일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나?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사실 MZ 세대에 대한 그러니까 MZ라고 묶어 부르는 게 약간 조금 한국 특인 것 같고 나는 MZ라고 외국 애들이 묶어 두는 거 못 들어본 것 같거든. 보통 젠지라고 그냥 하죠. 젠지라고 하고 그냥 Z세대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MZ로 조금 많이 묶는 것 같거든. 맞아. 근데 언론이나 미디어 같은 데서 MZ 세대 이렇게 묶는 거는 들어봤는데 그 MZ 세대는 이렇다고 욕 먹는 거는 그러니까 밀레니얼을 Z세대하고 묶는 경향성이 조금 있고 Z세대가 욕을 먹는 경향이 있어서 밀레니얼이 딸려가서 약간 욕을 먹는 식의 좀 간접 스플래시 데미지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놓고 밀레니얼을 욕하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게 Z세대에 대한 맞아. 스테레오타입인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맞아. 근데 MZ 세대에 대한 혐오 그거 대표적인 거는 내가 볼 땐 이거야. 그 9시 정각 출근 있지. 그 요 논란이 또 한창 뜨거웠어. 9시 출근을 언제로 바라봐야 되냐. 그러니까 9시에 출근이라고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적어도 8시 50분까지는 와서 업무 준비를 좀 하고 9시부터는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9시가 출근 시간이면 나는 9시 정각에 그냥 여기 회사에 오면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머지를 엮어서 요즘 MZ들 이렇게 된 거고 이 후자에 선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남들이 MZ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위를 꼰대라고 욕하는 거고 이렇게 갈등이 격화됐던 게 잠깐 있다가 요새는 약간 사그라든 것 같긴 한데 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는 솔직히 9시 출근 문화 그 시간 딱딱충 있잖아. 난 솔직히 그 사람들 너무 약간 좀 그 오만한 것 같아. 오만한 여기서 말하는 시간 딱딱충이라고는 뭐죠? 9시면은 9시까지 도착하면 된다. 도착하면 된다. 너무 어떤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인생이다. 그거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타임 매니지먼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되게 오만하다고 생각해. 오만하죠. 실제로 오만하죠. 그 뭐 버스, 뭐 지하철, 차를 끌고 오더라도 그 지치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까지 딱 정확하게 시간 키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게 나는 그 좀 아닌 것 같아. 맞아 맞긴 해. 성우는 어때? 나도 공감해. 공감해? 이거는 사실 그렇긴 해. 최근에 그 충주맨이 유튜브에서 한 말이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연예인이 그 이제 9시까지 출근을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런 반문을 하더라고. 그러면 공무원이 9시부터 업무 시작인데 민원인이랑 같이 들어오면 9시에 딱 자리에 앉아갖고 욕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거에 그치. 좀 공감이 가더라고. 어쨌든 뭐 업무 시간은 9시부터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조금은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근데 요걸 논란으로 MZ세대가 좀 문제가 있었어. 그때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MZ를 그냥 싸잡아갖고 우리만 해도 그 MZ라는 바운더리 안에 포함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근데 그건 싹 다 무시하고 MZ라는 세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다 그냥 9시 출근하면은 옛날 같으면은 뭐 45분까지 와갖고 인사도 드리고 커피도 타주고 이랬었는데 요즘 MZ들은 안 그런다고 9시까지 온다고 이랬던 시절이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약간 좀 어린 우리 사회의 경향성이 조금 더 예전엔 조금 더 집단을 조금 더 중요시하고 거기에 소속되는 걸 중요시하고 약간 그룹 내 위계를 조금 더 따르려고 하고 약간 이런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전체주의적인 느낌이 있었잖아. 조금 더. 근데 이제 점점 더 우리나라도 약간 개인주의화되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 파편화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나쁘단 건 아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는 뭐 예를 들면 알바라고 쳐. 월급 받는 직장이 또 다른 얘기지만 알바라고 치면은 나는 시급 받는 거고 딱 9시부터 9시부터 해서 내 업무 시간이고 그때부터 돈 받는 건데 내가 왜 더 20분 더 일찍 와갖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돼? 4시간 아깝게? 뭐 그렇게 하면은 3일만 더 일찍 오면 1시간 더 일하는 건데 그러면 시급 1시간씩 시급 더 줄 거야? 약간 이런 약간 한 털도 손해보기 싫어서 싫어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출발한 이게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과하게 미리 오라고 하는 것도 그거대로 그거는 꼰대가 맞지. 그거대로 문제겠지만 그것도 맞지. 약간 좀 나는 개인적으로 한 10분까지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 정도는 해와야지. 왜냐면 업무를 만약에 9 to 6로 한다고 하면은 점심 먹는 시간 빼고 8시간 일하는 건데 8시간 동안 그냥 업무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 아니거든. 핸드폰도 가끔 받다가 그치. 담배도 하나 피러 나가고 물도 한번 마시고 커피도 사러 갔다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고려하면은 10분 정도는 일찍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성 아까 얘기한 대로 어쨌든 그 인식의 간극이 생기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 째째하게 말 안 해도 어떤 사회적 합의로 한 10분 일찍 가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인식의 전환이나 간극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사실 좀 쪼잔하잖아. 그치. 10분 일찍 나와, 15분 일찍 나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지적을 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뭐 이제 갈등으로 표출이 된 게 아닌가. 맞아. 그래서 요즘 어린애들 하다 보니까 그들 눈에 딱 띈다는 거 MZ 세대인 거야. 요거 좋다. MZ 세대라고 부르자. 그래갖고 그런 혐오들이 생겼던 거 아닌가. 근데 MZ 세대도 원래는 그런 혐오의 단어였다기보다는 아니지. 원래는 사실 아니지. 좀 그 개성 있고 자기 취향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막 SNS가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 뭐 참여도 하고 어떤 뭐 유튜브 비디오 뭐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되게 좀 친화적인 요런 세대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였던 것 같은데 뭐 이것 역시 뭐 여느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가 그렇듯 근데 이게 얘들아 오염이 많이 됐지. 우리나라가 좀 심한가? 이 단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투를 넣어갖고 특히나 세대가 엮이면은 이렇게 오염돼 버리는 거? 다른 나라도 그러겠지? 젠지 스테어는 미국 발 해외 발인 것 같긴 해. 맞네. 오케이 맞네. 해외 발인 것 같긴 해. 없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고대 이집트 벽화 때부터 있었던 그 유구한 역사잖아. 그치. 세대를 서로 이해 못하고 갈등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독 우리나라가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세대 갈등이 조금 더 격한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래. 세대 갈등이 조금 더 격한 건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약간 조금 더 유교 문화가 강하고 나이 뭐 존댓말 문화도 있고 약간 조금 더 윗사람 그 우덜은 공경해야 하는 게 조금 더 상식으로 여겨지고 요런 사회 질서가 있다가 그게 빠르게 해체되면서 그 세대 간 갈등이 조금 격한 건 있는 것 같아.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조금 요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내에서 그 강한 특성을 띠고 있는 거는 진짜 자연스럽게 그 반대급부적인 성향도 짙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중동 국가들에서는 종교가 그렇듯이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듯이 유교적인 어떤 장유유서 문화 이런 특성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에 반대되는 반작용도 커지고. 그렇지. 그게 어떤 갈등의 형태로 표출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뭐 그치 뭐 사실 영포티나 MZ 세대도 그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40대에서 이렇더라 이렇게 놀리니까 뭐 MZ 40대 놀림을 당한 40대 그쪽에서도 너네는 이런 것 같던데 하면서 약간 좀 그 하나씩 더 낙인을 붙이는 거지 각 세대들에 대해. 맞네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일본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가 한 20-30년 텀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답습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근데 이제 일본에 또 그런 얘기가 있대요. 뭐죠? 그 일본에
그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줄였고 로스 제네라고 부르는 세대가 있대요. 근데 일본의 지금 이제 젊은 세대가 사토리 세대인 것 같고. 사토리 세대는 뭐죠? 사토리 세대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한국의 약간 2030하고 좀 겹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그냥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 근데 좀 약간 우리가 뭐 연애 포기, 뭐 결혼 포기, 뭐 집 포기, 뭐 삼포 세대 이런 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사토리 세대인 것 같고. 이럴 바에는 근데 사토리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알바하고 막 이런 거. 그쵸. 그치. 나는 죽을 사토리. 때까지 그냥 알바해서 먹고 살 거야. 이거가 조금 상징적인 특징인 것 같고. 집에서 식물 기르고. 맞아. 그러니까 나는 정규직 취업하고 그럴 필요 없고 야망도 없고 그냥 어차피 내 집 못 살 거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알바해서 알바 월급으로 먹고 살 거야. 이거라고 하면은 그거에 형님뻘 되는 세대 약간 좀 40대에 걸쳐 있는 그 뭐 약간 우리로 치면 영포티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 세대를 로스제너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세대의 특징,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경제 활동에 참여조차 안 한다는 이미지가 좀 있나 봐. 근데 이 세대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버블 경제 직전까지 일본이 최고의 경제 호황기를 막 구가하던 그 시절에 그런 국가의 역군이던 그 세대를 부르는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걸 이끌던 세대의 자식 세대래. 로스제네 윗세대네요. 그 부모 세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태어났을 때 집이 막 잘 살았어. 근데 내가 이제 성인이 될 때쯤에서 갑자기 집이 쫄딱 망한. 약간 요런 느낌의 세대인 것 같아. 근데 막 어쨌든 이 세대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막 히코모리가 전국적으로 100만 명 가까이 있다 하는데 뭐 40% 넘게가 이 세대에 분포해 있다고 하고. 아 진짜 많네. 근데 그 일용직 같은 것도 안 하고 집에 박혀 있는 사람들 되게 많고 약간 뭐 이런 세대인데 막 최악의 세대라고도 부르고 누구는 막 사회 암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약간 이거를 매치를 해보면은 지금의 2030이 약간 이거랑 매치가 되나 봐. 나중에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돼버리는. 약간 조금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약간 사회학자의 사람 중에서. 뭐 최근에 청년 실업, 그러니까 쉬는 청년이 뭐 엄청났다고 하던데. 뭐 40%를 30%를 넘었다 그랬나? 쉬는 청년이 막 증가하고 있고 이러면서 경제활동 참여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점도 그렇고 뭐 굳이 약간 억지로 그 연결점을 찾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딱 아까 우리보다 조금이 형님 세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 우리보다 조금 이 세대를 생각해보면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막 괜찮았지. 막 88 올림픽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딱 어쨌든 간에 좀 IMF? 유년기에 IMF를 겪고 이런 게 좀 비슷하다면 비슷하고. 그지 딱 그 저성장 국면을 제대로 때려 맞은 그 세대인 거지. 그렇긴 해. 고성장 시기에 태어나서 저성장으로 급격히 들어가는 거를 유년 시절에 경험한 세대기도 하고. 맞아요. 저성장 네이티브.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뭐 일본의 그 로스제네라고 부르는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다. 얼추 와닿는 한국에 게 대응시키면 얼추 와닿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인터넷발 뭐 인스타 포스팅이나 이런 거를 봤던 것 같아. 우리나라의 90년대생들은 버려졌다. 버려진 세대다. 뭐 이거저거 경쟁은 너무나 격화돼 있는 반면에 받을 수 있는 거는 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파이를 가지기 위해서 치고받고 경쟁을 하는데 그게 결국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지. 와닿는 게 좀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남아야지. 그러니까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온고지신. 위에서 배우고 또 새로운 거 받아들이고 좀 그런 거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 세대가 우리가 아닌가. 나는 근데 그런 또 이러면 또 사회주의로 기결되나?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대주의로 기결되나? 뭐죠? 사대주의? 어떤 사대주의죠? 어떤 사대주의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부러워. 그 좀 서구 사회에 내가 부러운 점 중에 하나는 백인이라는 거? 그냥 세대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친구가 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는 거. 그거 너무 약하긴 하지. 우리 그렇지. 그냥 친구 느낌 이게 되는 거. 나만 해도 나 그거 안 돼. 안 되겠더라고. 그래? 어린애들이랑은 오히려 상관이 없는데 윗사람들한테 친구처럼 못 하겠대. 그래? 나는 그렇더라.
근데 그 배려가 있긴 있어. 우리도 근데 그게 뭐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그게 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그때 부러워 좀. 왜냐면은 막 보면은 그 아빠뻘 되는 사람하고 막 친구처럼 지내고 이런 거가 어색하지 않아 보이는 문화권이 있잖아. 있지. 이름 부르고. 이름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편하게 막 그냥 약간 이렇게 훈계 듣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랑 맥주 먹듯이 그냥 맞아. 맥주 먹듯이 약간 맞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게 되게 맞아. 부러운 거지. 근데 나 현실에서 이걸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죠? 내 친구 중에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복싱 열심히 하는 친구 있거든요. 막 어쨌든 막 프로 라이선스 따고 복싱 엄청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이 친구 이제 생업으로는 무엇을 하냐? 그 야가다를 합니다. 야가다. 야가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지 좀 됐어요. 근데 보면은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나이대 다 섞여갖고 또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얘가 가면 거의 막내뻘인가 봐. 근데 뭐 그 쉬는 날에 그 체육관에서 막 같이 복싱하는데 막 전화해갖고 형 월요일날 와요? 막 이래. 형 월요일날 와요? 이러면서 형 그거 없어요? 제가 빌려줄게요. 이러면서 오케이 형. 이러면서 뭐 우리 저기 일 끝나고 탕수육 먹읍시다. 막 이래. 그래서 그 전화 끊었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같이 일하는 형이래. 나이가 50살이래. 근데 이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 귀엽더라고. 대단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친구의 남다른 넉살 덕분인 건데 이런 게 보편화되면 사회가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얼마나 좋아. 50살인 아저씨랑 친구하고. 맞아. 그치. 형 이러는데 귀엽잖아. 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을 거야. 막 서로 막 이 세대는 어떻고 저 세대는 어떻고 이러는 것보다 얼마나 건강해. 꿈꿔봅니다. 그런 건강한 세대.